리드샷을 사용하시다가 얼굴에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고 진정 케어와 보습 케어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우 관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카메라 켜고 인사드리네요. 새로운 컨셉 영상을 좀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앞줄 SMR 컨텐츠 갑자기 없어져서 놀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새롭게 올라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난 6월 달에 저희 앞줄 SMR 컨텐츠에 대해서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영상 자체가 의료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 측에서는 이게 명백하게 의료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상 컨텐츠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의원이라는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은 보건소 측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진료를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컨텐츠를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우선은 앞줄 SMR 컨텐츠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저도 한 5년 정도 그 컨텐츠를 진행을 해왔고, 많은 분들이 좋아도 해주시고 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정말 너무 많은 얘기들을 쏟아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은 새로운 컨셉으로 영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채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영상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응원과 관심,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작성해 주세요. 오늘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되는 첫 영상 주제로 리들샷 이야기를 가져와 봤어요.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한때 올리브영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좋은 제품으로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제품을 사용 후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병원에 치료까지 받으러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도 뾰루지가 올라와서 그걸 관리하려고 리들샷을 사용하셨다가 피부 상태가 악화되어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리들샷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리들샷을 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뭔지 아셔야 될 텐데요. 리들샷이라는 제품에는 다른 화장품들과는 다르게 미세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스피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세침이라는 성분은 천연 성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인공 성분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특정 물질들을 가루내서 빻았을 때 가루가 미세하게 침 형태를 이루게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면 가루인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한 침 형태를 이루게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부에 발라줬을 때 피부결을 개선하고 트러블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침 성분을 잘못 활용하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와서 병원까지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미세침의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표피 교체 주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피부는 표피, 각질층과 진피, 속피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사실 피부에서 중요한 기능, 그러니까 뭐 감각을 느낀다든지 혈관을 통해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된다든지 아니면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식의 대부분의 중요한 기능은 속피부, 진피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진피라는 공간이 굉장히 예민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각질층의 표피라는 보호막이 있어요. 이 표피라고 하는 각질층은 벽돌이 쌓여 있듯이 켜켜이 쌓여서 있는 모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테트리스 게임 하다 보면 제일 하층부에서 벽돌층이 한 층씩 밀려 올라오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피층도 기저층이라고 하는 표피층 제일 바닥층에 있는 세포층이 분열하면서 각질층이 하나씩 하나씩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표피층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피층은 하루에 한 층씩 새 피부가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8일, 한 달 정도 주기로 새로운 피부층으로 교체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표피 교체 주기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은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들샷에 들어있는 미세침을 피부에 발라주게 되면 이 미세침이 표피 기저층을 자극해서 각질세포의 분화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하루에 한 층씩 올라오던 각질세포층이 하루에 2층, 3층까지 굉장히 빠르게 분화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표피 교체 주기가 짧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표피 교체 주기가 짧아졌을 때 피부의 재생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 결이 개선이 되고 노폐물을 배출을 하기도 하고 또 각질층에 쌓여있던 피부의 자국들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세침은 리들샷 상세 페이지에 보면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화장품의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실 미세침의 가장 큰 효과는 이 표피 교체 주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침을 강한 농도로 피부에 도포를 해주고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마사지해서 흡수시켰을 때 표피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피부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도 미세침을 이용한 필링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도 사용될 만큼 피부결 개선이나 자국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성분이에요. 다만 이 성분을 사용을 할 때 제대로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사진인데요. 피부가 상당히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서 염증까지 생기고 어떤 분들은 그걸 자꾸 손대다 보니까 자국까지 굉장히 심해져서 집에서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내원을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남성분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남성분의 경우에는 평소 피부는 건성 피부로 뾰루지가 잘 나지 않는 타입의 굉장히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번 여름철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자잘하게 모낭염 같은 염증들이 조금 올라왔었나 봐요. 오히려 증상이 뭐가 많이 올라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병원을 찾으셨을 텐데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닌데 눈에는 거슬린다 하는 증상들이 생긴 상황이라서 그러면 리들샷 제품을 사용해 볼까 하고 리들샷을 구매를 하셨었대요. 리들샷을 처음 사용하셨을 때는 피부가 너무 맨질맨질하고 광이 나면서 피부결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바르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매일 열심히 바르는 중간에 한 주, 2주 지나면서 점점 피부 상태가 애매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센 걸 바르면 좋으려나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농도가 진한 제품으로 변경을 하셨대요. 리들샷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리들샷이라는 제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쓰여 있는 숫자는 해당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침의 농도로요.
숫자가 커질수록 미세침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자극이 좀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처음 리들샷 100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뭔가 좋았던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이 없어지니까 좀 더 강하게 쓰면 좋아지려나 하고 300 제품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농도를 올린 상태로 2, 3일 후부터 피부가 급격하게 예민해지더라는 거죠. 자잘한 염증도 많이 생기고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좁쌀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들샷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셨대요. 리들샷 제품의 사용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상태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 한의원까지 내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음에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 남성분의 경우는 리들샷 제품을 사용하면서 피부가 너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피부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리들샷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 남성분의 경우도 그렇고 리들샷 제품을 사용하다 오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 제품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셔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사용법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혹시라도 피부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용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려서 다들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거거든요. 사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리들샷 제품 사용법은 누구나 다 이 사용법을 따르면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래도 피부가 좋아지더라 하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사용법이라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 피부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에는 이 사용법을 따랐다간 오히려 피부 상태가 예민해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제 본인 피부 상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극이 심해지도록 사용을 해버리신 거죠. 보통은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다가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고 피부가 붉어지는 반응을 보인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리들샷 제품은 제품의 특성상 바르고 나서 따끔거리거나 붉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품 사용 후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반응에 대해서 바로바로 인지를 못하시고 오히려 이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들샷 사용을 하시다가 피부가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리들샷 사용 첫날부터 피부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이 제품 사용 후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새로 만들어진 각질층이 피부 표면까지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고 하루 만에 피부가 좋아진 효과를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인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리들샷 제품을 사용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상황은 리들샷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침의 자극에 의해서 각질층이 많이 벗겨져 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각질층이 벗겨지다 보니까 속살이 드러나면서 그 속살의 맨들맨들함이 피부가 좋아져서 나타나는 맨들맨들함이라고 착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남성분의 경우에도 사용 첫날부터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고요. 이거 쓰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에 제품을 꾸준히 발라주셨는데 오히려 상해 있는 피부에 추가적인 미세침 자극이 계속 더해지면서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지고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과정을 이게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착각하시고 계속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피지가 많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건 피부 장벽의 강화를 위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보상성 피지 분비량 증가 상황인데요. 우리 예민한 속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표피 각질층과 피부 표면에서
유분막을 이루고 있는 피지막을 더한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보호막인 표피층과 피지막이 더해져서 하나의 피부 장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꼭 미세침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피층을 얇아지게 하고,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지게 되면 약해진 피부 장벽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앞서 이러한 상황을 보상성의 피지량 증가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예시로 들었던 남성분의 경우에도 리드샷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진 건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꾸준히 리드샷 제품을 사용하니까 점점 더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도 이렇게 피지량이 늘어나게 되면 피부 상태가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데요. 바로 피부가 예민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정 케어와 보습 케어로 피부를 진정시켜 주셨다면 예시로 보여드린 상황과 같은 심한 염증 증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들의 경우 피부가 예민해지고 염증이 더 올라오고 있음에도 그게 피부가 예민해지고 있는 반응일 거라고는 인지를 못하시고, 오히려 피부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농도가 더 진한 300 제품을 사용을 해버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과자극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지 분비량은 더 많아지고 염증까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리드샷을 사용하시다가 얼굴에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면 이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면서 나타나는 보상성의 피지 분비량 증가이므로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고 진정 케어와 보습 케어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사용량과 사용 주기를 따르는 것보다는 내 피부 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제품 사용 후에 어떤 것이 긍정적인 사인이고 부정적인 사인인지를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리드샷 을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 리들샷을 사용할 때는 평소보다 오히려 유분감이 조금 줄어든다 라고 느끼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피부가 처음부터 바로 맨질맨질해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쌓여있던 묵은 각질층들이 새로 올라오는 각질층에 밀려 올라오다 보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피부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품 사용 한 일주일 정도, 길게 2주일 정도까지는 오히려 얼굴에서 보이는 들뜨는 각질량도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피부 반응이고요. 이럴 때는 너무 꾸덕한 제품을 사용해서 보습을 하면 오히려 또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각질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평소보다 각질량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각질량이 많아진 시기에 너무 꾸덕한 크림류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각질과 유분 성분이 섞이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모공을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침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사용 초기에는 히알루론산이나 알로에겔 같은 유분감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피부에 각질이 벗겨지는 게 느껴지고 피부 결이 안정화되어 간다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건조감에 비례해서 조금은 꾸덕한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리드샷을 사용하다가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고 염증이 올라왔다면 그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감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감기는 그냥 집에서 푹 쉬기만 해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좀 심각해지게 되면 꼭 병원약을 먹거나 링거 같은 걸 맞거나 아니면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죠. 리들샷의 경우에도 처음 사용했을 때 피부가 맨질맨질해지고 피부에 피지량이 늘어나는 것 같고 하는 반응이 있을 때는 집에서 잘 관리해도 가라앉을 수 있을 정도의 손상이지만 이게 염증으로까지 변해서 전반적으로 염증이 올라오고 피부가 예민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어선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증상을 좀 지켜보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들샷을 사용하다가 올라온 염증 반응의 경우에는 이미 피부가 속피부까지 많이 예민해진 상태로 올라오는 염증이다 보니까 이 염증들을 집에서 잘못 건드리면 염증 자국들이 쉽게 좋아지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리들샷 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지신 경우라면 보통은 한 달 정도면 피부가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리들샷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토피 증상이나 지루 피부염 증상, 주사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부의 면역 기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침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표피 기저층을 자극하는 과정 중에 진피의 면역 반응 또한 자극하게 돼서 오히려 해당 피부염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이 없는데 예전에 어릴 때 좀 있었다. 예전에 주사 피부염이 있어서 레이저에서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세침을 포함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또 굉장히 쑥스럽고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똑바로 잘 못 쳐다보겠어서 카메라랑 눈도 잘 못 마주치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